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15강이 되겠는데요. 이 시간에 경찰 공무원의 조치, 그리고 또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이 있었죠. 그러나 특별히 또 운전자의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겠고요. 여러분 교재는 529쪽인데 경찰 공무원의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운전자가요, 과시광선 그 투과율 기준이 있잖아요. 그 창 앞에, 유리창 앞에는 과시광선 투과율 기준이 70% 미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좌측이나 우측에 그 창유리는 그 투과율이, 과시광선 투과율이 40% 미만이어야 되죠. 뭐 그런 것들을 위반한다거나 아니면 교통 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여러분 저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 과속하게 되면 교통 단속용 차량에 그 안 찍히게 말이죠. 번호판을 뭐 막거나 뭐 이런 헝겊으로 막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거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경찰 공무원이 봐가지고 운전자가 위반하게 되면은 위반 사항을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자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경찰 공무원이 직접 위반 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이 경찰 공무원의 조치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과시광선 투과율, 그러한 그 기준에 그 기준보다 낮을 때는 위반 자동차를 발견해서 조치해라. 그리고 교통 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위반한 사람도 발견할 때는 위반 사항을 제거해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중요한 거 없고요. 자, 넘기면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운전자의 준수사항이 상당히 많았죠. 14가지를 공부했는데 오늘 배우는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 나왔죠. 기억.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좌석 안전띠를 메어야 한다. 역시 그 옆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유가는 어떻게 될까요? 영유가일 때는 영유가 보호용 장구, 그죠? 보호용 장구를 착용하고 안전띠를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에 안전띠를 매어야 된다. 그러나 좌석 안전띠 미착용 사유가 나왔죠. 8가지가 있는데요. 좌석 안전띠 미착용 사유 8가지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지난 서울시에서 출제된 바 있습니다.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 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A부터 쭉 나왔죠. 부상, 질병, 장애,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 자동차를 출제해요. 후진에다만 출제해요. 후진. 이건 질병, 후진. 자동차를 후진시키고요. 운전할 때. 또 신장, 키가 너무 커요. 비만. 신장, 비만, 신체 상태에 의하여 좌석 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할 때. 또 긴급자동차 용도입니다. 긴급자동차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안전띠 미착용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할 때 경호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 또 국민투표법에 의한 공직선거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 선거운동 뭐 이런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할 때, 그죠? 국민투표, 선거운동. 선거 차량이 있어요. 선거 차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편물 집배, 폐기물 수집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치, 승객이 술에 취했어요. 약물 복용 등으로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을 때, 그렇죠. 승객이 술이 취했어요. 안전띠를 맬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은 뭡니까? 자동차의 운전자는 옆좌석 외의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서로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하여야 하며, 승용 자동차 운전자는 영유아가, 유아가 아니라 영유아입니다. 쓰세요. 고쳐주세요. 영유아. 유아가 다 바뀌었습니다. 영유아로. 영유아가 운전자 옆좌석 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는 안전띠를 다 매도록 하여야 한다. 이륜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운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 안전행정부령이 아니라 행정자치부령에 의하여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와 원동장치 자전거 운전자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됩니다.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되는데요. 거기 인명보호장구 시행 규칙이 나와 있죠. 8가지가 나왔는데요. 좌우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릴 것,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청력이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청력에 현저한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 통성이 있을 것,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번 별표시, 무게는 2kg 이하일 것. 이거 인명보호장구는 무게는 2kg 이하일 것.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 운행에 대비하여 안전모 뒷부분에는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이런 것들이 인명보호장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무게는 2kg 이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3번입니다. 자전거 운전자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는 어린이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이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이 되겠고요. 4번째는 뭐냐? 운송사업용 자동차. 여기서 운송사업용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여객자동차를 말합니다. 법률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라든가 또 고압가스라든가 위험물 자동차라든가, 특히 화물자동차인데 8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야만이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런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지 아니한 것을 운전자는 운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 운행기록계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물 자동차라든가 고압가스라든가 또 화물자동차가 8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라든가 또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여객자동차, 사람들을 대중 그 운송수단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 이런 것들은 반드시 운행 기록계를 설치한 다음에 운전하는 행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지금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운전자입니다. 사업용 이런 것들은 합승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죠. 그죠? 합승행위 또는 승차 거부를 하거나 신고한 요금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것이 합승행위 등의 금지가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행정부령이 아니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 예를 들면 자전거가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행자에게 이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재 모서리는 그죠? 둥글게 가공되거나 고무라든가 플라스틱으로 덮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금속재 그 모서리에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자전거 운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자전거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이 바로 자전거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또 네 번째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험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 및 그 운전자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겁니다. 기억에 별표시 하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거기 기억.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전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보게 되면 반드시 모든 차량은 뭐한다?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통학버스가 있다면 일시 정지 후 서행 의무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있을 때는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됩니다. 또 거기 니은 보세요.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중앙선이 없습니다.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이 어린이 이 통학버스는 특별 보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일시 정지해서 해야 됩니다. 디귿 별표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는 앞지르기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린이 통학버스는 앞지르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등이 나왔는데요. 어린이 통학버스는요, 관할 경찰서장한테 신고하게 되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신고하게 되면 관할 경찰서장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필증을 교부하게 되는데 그 신고 필증을 차량에다가 어떻게 돼요? 부착해야 되겠죠. 앞면 창률이 우측 상단에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될 때는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별표시 승차 정원이 출처요. 9인승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 정원이 몇 인승이요? 9인승. 이때 어린이 1인을 승차 정원 1인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참고로 알면 되겠고요. 자, 넘어갑니다. 밑에 박스 밑에 2번 보시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등의 의무가 되겠어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전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된다. 그렇죠? 전멸등 등의 표시 의무입니다.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어린이 또는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것이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는 반드시 전멸등 등을 해야 됩니다. 전멸등. 네. 니은 별표시 하세요. 반드시 어린이 그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 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안전띠를 매야 되겠죠. 또 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 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해야 한다. 내릴 때에도 보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 다만 좌석 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좌석 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3번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가 나왔죠.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거기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누가 있어야 돼? 교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직원, 학원의 설립 및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사, 그리고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종사자, 그 밖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을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보호자 등의 반드시 탑승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보호자 등 탑승 의무. 보호자 등 반드시 탑승 의무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린이 통학버스는 이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부착하라고 했죠. 그런데 만약에 그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그 시설이 폐쇄되었다면 당연히 경찰서장은 신고필증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거 없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533페이지.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사고시 조치. 교통안전교육입니다. 대상자는 누굽니까?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죠. 그죠?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기능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그죠? 운전에 필요한 기능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교육 내용인데요.
뭐 중요하진 않지만 개정돼서 알려드릴게요. 거기 기육부터 비육까지 나왔죠.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은 뭐가 있는가? 운전자로서의 기본 예절,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령과 지식, 안전운전 능력, 어린이, 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친환경, 경제, 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그 밖에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거기다 하나 썼어요. 추가로 개정된 게 뭐가 있냐면,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긴급자동차 길터주기 요령입니다. 하나 썼어요. 긴급자동차 길터주기 요령. 긴급자동차가 올 때 길터주기 요령 같은 것이 교통 안전교육 내용에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방법과 교육 시기가 나왔죠. 교통 안전교육의 방법입니다.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몇 시간? 1시간을 실시합니다. 교재는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자동차 운전학원 연합회에서 제작을 하고요.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연합회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나올 게 없어요. 자, 나올 게 없고 넘겨서 538쪽에 보시게 되면 사고 처리 시 조치, 교통사고의 조사보고가 나왔습니다. 자, 운전자의 조치 나왔죠. 작년 부산시에서 출제가 됐는데요. 구호 등 필요한 조치입니다. 운전자는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사상자 구호를 먼저 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의무. 운전자는 가장 먼저 할 게 뭐냐? 사상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거기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바로 뭡니까? 관할 경찰서 등의 신고 의무가 있죠. 꼭 관할 경찰서는 아니고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지체 없이 사고가 일어난 곳, 어디가 일어났다? 사상자와 부상자의 정도, 손괴한 물건, 손괴 정도, 조치사항 등을 신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 이용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 의무 면제. 그 다음에 긴급자동차 등의 특례가 있습니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게 하고 긴급자동차 등은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긴급자동차 등의 특례입니다. 운전자는 계속 운전할 수 있다는 거지요. 어느 때?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 자동차 등은 운전하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게 하고 그 운전자는 계속 운전을 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찰 공무원의 조치가 나왔죠. 경찰 공무원은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서에 경찰 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에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도달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 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가 있다. 근데 거기 자치경찰 공무원 제외를 지우시고 포함이라고 써요. 포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공무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경찰 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와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통사고 조사 및 보고는 국가경찰공무원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교통사고 발생 일시와 장소, 교통사고의 관련자, 차량 등록 및 보험 가입 여부,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그 교통사고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경찰서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또 경찰서장은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벌점을 산정해 가지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에 기재하도록 전산 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누구든지 운전자 등의 조치 및 신고 행위를 방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이 신고 발생 시 조치 방해 금지가 되겠고요. 마지막에 고용주 등의 의무가 나왔죠. 중요한 건 아닌데요.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 이하를 고용주 등이라고 하는데, 자동차를 고용주 등에는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도 해당이 되고요, 자동차를 빌려주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게 뭐 개정이 되긴 됐는데요. 고용주 등은 어떻게 됩니까? 고용주 등은 무면허 운전 금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가로할 때 운전 금지 규정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 등을 운전하도록 시켜서도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용주 등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주가 운전자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거, 또 과로할 때 운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말리지 아니하고 운전자에게 운전하도록 시켜서도 아니 된다. 이런 것들이 고용주 등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뭐 중요한 건 없어요. 자,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이라든가, 그죠?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 및 운전자 등의 의무라든가,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다음에 사고 발생 시 조치는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고요. 문제를 여기 나와 있는 19문제가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다음 시간에 문제 푸는 순서를 갖도록 하고요. 요 단어는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닌데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 문제 풀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